안녕하세요. 국어책 국어학원 원장 조수연입니다. 오늘은 논술과 관련된 주제 중에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이슈를 교육과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경제가 어렵다면 지출을 줄이는 거 당연한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국가가 힘들다면 국민도 이미 힘든 상태일 텐데 바로 그때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의 본래 목적이 아닌가? 이 문제를 우리 아이들의 학습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막히는 시기가 옵니다. 처음에 잘하던 아이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업 내용이 어려워져서 공부가 벅차고 막막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지와 같은 도움이죠. 물론 아이가 잘하고 있을 때 학원을 다니는 것은 공부를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도움이 절실한 순간은 바로 아이의 흐름이 무너질 때,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질 때가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들께서 종종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는 해도 안 돼요. 학원 안 다녀도 2점 주는 나왔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프랑스 사례와 똑같은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점이죠. 아이에게 배움의 어려움은 갑자기 찾아와요. 그때 아이를 다그치고 해도 안 된다고 도움을 끊고 포기해버리면 아이 입장에서는 왜 내가 힘들어지는 시점에 도움이 사라지는 걸까? 라는 상실감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은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치가 아니라 아이의 학습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도움의 형태가 반드시 학원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지금 힘든 지점을 함께 확인해 주는 것, 혼자 두지 않는 것, 이것들이 역시 지원이고 돌봄이고 교육적 복지입니다. 국가가 복지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부모들도 아이들이 막막해하는 순간만큼 도움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혼자가 아닐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조금만 일찍, 조금만 따뜻하게 말해주고 모든 일을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긴 시간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칭찬할 만한 일을 해야 칭찬하죠 라고 하시겠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별것 아닌 일에 아빠 멋져요, 엄마 최고야 하면 처음에는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런가 하지만 계속 칭찬이 오고 가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되고 가족끼리 힘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요즘 학원에 오는 중3 학생들 가운데 스스로를 노베 국어, 노베이스, 즉 기초가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어학원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갑자기 국어 공부를 시작하려는 학생들이죠. 물론 시작하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국어학습의 기반을 다져온 학생과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초등 고학년 때부터 국어학원을 다니며 매일 꾸준히 독해 숙제를 해온 학생과 중학교 내신이 어려운 지역에서 문학, 독서, 문법을 각각 다른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받은 학생, 이런 친구들은 선행학습이 이미 자연스럽게 쌓여 있습니다. 반면에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같은 예비고1반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요. 교과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기초 체력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움은 어려울 때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비싼 학원과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혼자 감당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가 복지를 완전히 없앨 수 없듯이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어려워지는 순간만큼은 도움의 끈을 놓지 말고 더 지원해 주셔야 해요. 노베에서 중위권으로,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길은 갑자기 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붙잡아 주는 것에서 시작돼요. 너무 늦지 않게 아이의 속도가 멈추기 전에 이미 힘들어지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도움과 응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국어를 쌓아온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흔들림 없이 국어를 이어갑니다. 이 학생들은 고1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2, 3개년 정도 정답이 거의 손에 익을 만큼 풀어본 상태고 문법도 한번 정리하면 스스로 문제집 한 권을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고1 3월 첫 모의고사에서도 대부분 88점에서 한 91점 정도 안정적인 점수를 받고 운이 좋으면 100점도 나옵니다. 그 순간 국어는 더 이상 아이를 잡아 끄는 과목이 아니라 아이의 진로와 목표를 향해 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시기, 같은 속도로 공부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초등부터 또는 중1부터 어떤 아이는 중3이나 예비 고1에 와서 처음 국어의 벽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갈 건지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국어책 국어학원은 잘하는 아이에게는 더 큰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아직 기초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며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학생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여 아이가 자기의 속도로 배움을 이어가는 방법을 찾게 해주는 학원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책 읽기와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